안녕하세요, 테크살로 미빵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0부터 스티브 잡스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극찬했던 LCD 디스플레이를 포기하고 OLED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을 택했습니다. 이후 플래그십인 아이폰 XS, 아이폰 11 프로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부터는 일반 2종과 프로 2종, 총 4종의 모델 모두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생기는 의문 하나. 왜 애플은 아이패드 시리즈에는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지 않을까요? OLED가 LCD보다 진보된 기술임은 명확합니다. 뛰어난 명암비에서 주는 화질의 우수함은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LED와 광학 시트가 조립된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극한의 제품 두께를 구현할 수 있죠. 무엇보다 플라스틱 OLED는 기존의 직선으로 정형화된 디자인 대신에 곡선 위주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능케 합니다. 반면 스스로 발광 및 발색하는 유기 소자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어 고휘도 구현을 어렵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휘도 및 색상 표현이 부정확해지는 버닝이라 불리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죠. 하지만 OLED 디스플레이가 보급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유기 소자의 개선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개발로 양산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아이패드가 출시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애플은 아이패드에 굳이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록 최근에 와서는 애플과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양강 구조의 균열 조짐이 보이며 애플과 그 외의 제조사로 재편되는 분위기지만, 아이폰 X 출시 전만 해도 현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7까지 차용된 LCD 디스플레이로는 이미 OLED 스마트폰의 상징이 되어버린 갤럭시 시리즈와 차별화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플래그십의 품격에 걸맞는 OLED 디스플레이로의 아이폰 적용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아이패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이패드는 단 한 번도 태블릿 시장에서 정상의 자리를 경쟁사에 내어준 적이 없는 절대적 위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에 의한 것이 아닌 애플 생태계가 그 차이의 핵심이기에, 아무리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기반 태블릿의 하드웨어 스펙이 뛰어난들 그 문턱을 넘어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심지어 지난 6월 개최된 WWDC 2020에서 애플은 맥과 맥북에도 자사 설계의 프로세서 적용을 발표하며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예상컨대 애플 실리콘의 전환이 완료되는 2년 내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제 아이패드는 정말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에 가까운 생산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사실상 보급형 라인의 콘텐츠 소비를 위한 용도 외에는 상품성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즉, 애초에 애플에게는 점점 태블릿 시장의 파이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 신규 개발 모델의 신뢰성 이슈와 판가 상승 또는 마진 축소의 리스크를 가진 OLED 디스플레이 모험을 할 당위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팹리스 업체로서의 한계와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플은 디자인과 설계만을 진행하고 생산 인가공은 외주 진행하는 팹리스 업체이다 보니 본인들의 레시피를 구현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제조업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애플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삼성뿐이라는 점입니다. 아이폰 X과 XS에 탑재한 소형 OLED 패널은 삼성이 독점 공급하였고,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3부터는 BOE가 합류하여 멀티밴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LCD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아이폰 11과 아이패드 프로 라인은 LG 디스플레이, 재팬 디스플레이, 샤프, BOE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조사로부터 패널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품을 여러 협력사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경쟁을 통한 재료비 절감은 물론 부품 수급에 대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 매체에서 보도된 애플에서 삼성이 지급한 1조 원 규모의 보상금도 삼성이 솔벤더의 위치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만약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또다시 삼성 독점 계약이 불가피한데요. 현재까지 10인치 이상 사이즈의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해본 경험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OLED 채택은 겨우 벗어나기 시작한 삼성의 굴레에 재진입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의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애플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애플은 맥북 및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에 OLED가 아닌 미니 LED를 채택함으로써 제로비 상승과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삼성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분기에 삼성과 애플이 아이폰 X 출하량 감소에 따른 보상금 대신에 아이패드 프로나 맥북용 디스플레이를 OLED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 애플이 선택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였습니다.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및 BOE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기존 아이패드 프로의 공급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니 LED가 LCD에 기반하는 기술이며 이미 중국 업체들의 기술적 완성도도 램프업 되어 있어 새로운 중형 사이즈의 OLED보다 개발감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의 난이도도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12.4인치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가진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는 RGB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자 다른 방향을 택한 새로운 갤럭시 탭 S와 아이패드 프로가 어떤 화상 품질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며 게임 체인저인 폴더블 폰이 태블릿 시장을 잠식하기 전까지 과연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아이패드를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금방 와!